나니こ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말씀드리자면 케모노 프렌즈 1기의 감독인 타츠키와 18원 조리세 카르카와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점, 케모노 2기 9화를 중심으로만 다룰 것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이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제가 빡쳐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내용까지 다뤘다간 영상 분량도 영상 퀄리티로 보장드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도 보장드릴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솔직히 영상 편집도 이렇게 대본을 쓰는 것도 얼마 해본 적이 없는 초짜 유튜버에게는 약간 부담스러운 주제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룰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케모노 2기가 다 끝나고 케모노 2기 전체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릴 계획이 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케모노 2기 스포일러 있습니다. 신경 쓰실 분이 얼마나 계실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혹시나 해서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애니를 봐왔습니다만 단언컨대 제가 애니를 보고 이렇게까지 분노에 휩싸여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비판적 사고나 감수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 웬만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례로 많은 하루이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엔들리스 8대로 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로 했는데 이상하게 화는 안 나더군요. 이런 제가 며칠 전에 케모노 프렌즈 2기 9화를 다 보고 나온 첫마디가 글쎄 비속어였어요. 비속어. 내심 놀랐습니다. 애니를 보고 입에서 반사적으로 욕이 나온 건 13년이 넘는 제 덕질 인생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은 1화의 몇 장면과 5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기에 대한 리스펙이라고는 일말도 없는 작품입니다. 이것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이유는 충분한데 감독분은 이걸로는 성이 안 차셨는지 기어코 일을 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케모노 프렌즈 2기가 아니라 케모노 프렌즈의 열화 카피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럴 때도 1기에 비해서 열화된 부분이 곳곳에 드러났지만 그래도 비주얼 하나는 좋아졌기에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암시를 걸었습니다. 비주얼 하나는 좋아졌으니 서벌과 가방이 같이 다니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비주얼 좋아진 서벌 보는 걸로 만족하자 라는 상당히 안쓰러운 암시였죠. 그런데 결국 이 암시조차 9화에 와서 풀리게 됩니다. 이 장면 때문에요. 자, 비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걔는 꾸르르를 지키려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결국 밀리고 말죠. 서벌과 카라칼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걔와 꾸르르를 도우러 옵니다. 그리고 단 둘이서 비스트에게 맞서고 비스트는 위협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결국 물러갑니다. 그렇게 비스트가 물러가고 이제 꾸르르는 만신창이가 된 걔를 걱정하면서 너 지금 거기서 뭐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 위험한 여자예요. 솔직히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의심이 들거든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싸웠잖아. 상처투성이잖아. 그런데 이 여자, 이 사실을 아는 둥 마는 둥 싸움이 끝나고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정정하겠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빼박이네요. 꾸르르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나름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이 장면. 이 장면조차 걔가 불쌍하면 불쌍했지 꾸르르가 가식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 아세요? 그 유명한 미치광이 켄조차 자기를 감싸다가 죽은 개를 보고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리 극중 빌런 포지션에 해당하는 듀랄 성의를 물리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딸랑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사람을 던져서 같이 폭사시켜버리고는 눈 하나 꼼짝 안하는 인간이 말입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 짤을 보고서는 정말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라는 사람은 이렇게 캐릭터가 처참하게 망가지를 못해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리는 진풍경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 네? 지금 어이가 짐 싸서 탈주각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언급드린 일기에 비해서 열화된 부분 중 가장 심각한 점은 바로 작품의 전체적인 진행이라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가방은 없지만 궤도 서버는 나오고 스꼬이도 여전하고 여행을 하면서 프렌즈와 만나서 트러블을 단호시하게 해결해준다는 캐모노 프렌즈의 진행 무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그 형태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일기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난 캐릭터 간의 갈등이 이를 좀먹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좀먹고 있는 요소가 이것뿐이라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일기에서도 캐릭터 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다만 불필요한 감정적 연출을 생략하는 것으로 작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훌륭하게 이어나간 반면 이기는 말 그대로 갈등을 너무 과하게 남발합니다. 2화에서 카라카리 레서 팬들을 대하는 태도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더니 이후부터 작품 곳곳에서 감정 싸움이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캐모노 프렌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점차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평화롭고 서로 협력하는, 즉 타노시하고 스코의 한 자파리 파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상 그 자체인 아제로스를 만들어낸 꼴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점차 변이하고 있는 캐모노 프렌즈가 낳은 괴물이 바로 꾸르르 aka 사이코패스 되시겠습니다. 왜냐? 9화에도 역시나 캐릭터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카라칼과 꾸르르입니다. 그것도 이기 통틀어서 말이 제일 심해요. 그리고 문제의 그 부분, 꾸르르 aka 사이코패스가 탄생한 그 부분으로 다시 와보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두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꾸르르의 눈 앞에서 만칭차이가 되어 있는 개, 그리고 꾸르르와 카라칼의 갈등. 감독은 이를 9화에서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한 것 같은데 그 해결책이라는 게 과연 이 제작진분들이 전문 인력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이 문제죠. 갈등 중요하죠. 괜히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외적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스토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2기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이리저리 마구 집어넣더니 결국 걔가 만신창이로 굴러다니는 건 알겠어. 근데 갈등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이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이는 결국 꾸르르 aka 사이코패스를 낳아버리고 말았죠. 애초에 말이죠. 이렇게 메인 테마를 덮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갈등을 만들어 놓고 부드러우면서도 둘 다 관객의 인상에 남도록 수습해라? 세상에 이런 비효율적인 작업이 어딨냐 이 말이죠. 그냥 처음부터 이런 스토리에 집 만드는 갈등을 만들지를 않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진짜 개가 불쌍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캐모노 프렌즈 총괄 프로듀서라는 분은 이 물건을 보고 우리에게 기대를 하라 그럽니다. 자기가 볼 때마다 이게 마음에 든다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 이 프로듀서라는 사람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 전자로는 언론 플레이, 후자로는 진짜 트윗 그대로 했다던가. 전 차라리 전자면 좋겠습니다. 전자는 좋게 보기가 힘들지겠지만서도 자기 일은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활발하게 활동하면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되지.
근데 후자라면 이분은 자신이 총괄 프로듀서라는 자리에 있을 소질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기예라는 수식어조차 아까운 먼지 입자와도 같은 저 같은 유튜버한테로 지적당하는 물건을 보고서 좋았다? 애니메이션을 보시긴 한 건지 그 이상으로 독서나 영화 감상 같은 문화생활을 해보시긴 한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그렇습니다. 이 수준 이하의 스토리 진행이 저를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뿐이었으면 이런 영상 만들지를 않았죠. 이것보다도 훨씬 작살난 애니는 차고 넘치니까요. 더 화나는 것은 이 물건의 전작이 명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작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한 계모노 프렌즈라는 사실입니다. 예전 행적이야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과만 봐서는 도저히 자질이 있다고 보기 힘든 감독이 사형탑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화나요. 영상 초반에 이 물건 보고 일기의 열화 카피판이라 그랬죠. 수식어를 추가하겠습니다. 일기를 모독하는 일기의 열화 카피판이라고 말이죠. 첫 영상인지라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그 첫 영상이 이렇게 화풀이 비슷한 내용이 되어버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명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좀 더 제대로 된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유튜브 메커니즘상 첫 영상에 혼을 담아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듣고서는 소재로 막 이거 하자고 하다가 저거 하고 다시 이거 하고 그냥 갈아엎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비판적 사고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애니를 못해도 2번은 돌려보는 게 일상이거든요. 취미가 이것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런데도 네이버 블로그나 트위터나 니코동 해설 영상,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제가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솔직히 열등감이 좀 생겼습니다. 저렇게나 잘들 하시는데 내가 저기 껴도 되나 하고, 역시 나같이 무감각한 놈한테 리뷰 컨텐츠는 안 어울리나 하는 무정적인 생각도 자꾸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열등감이 제 자신감을 깎아먹었습니다. 그런데 9화를 보고 홧김으로 대본을 쓰면서 자신감이 점차 붙더군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깔 수 있구나. 내 뇌에도 비판이라는 요소가 존재하는구나 라면서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기무라 류이치 감독님께 이것만큼은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독님 아니었으면 계속 방황하면서 영상 만들까 말까를 반복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모자는 유튜버를 구독과 좋아요 혹은 싫어요로 길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클릭이 저를 사람으로 만듭니다.